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컨텐츠입니다. 장 마감했고요. 오늘 시장이 지금 제가 3200, 희한하게 3220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좀 약해졌는데, 저는 뭐 사실 이 지수를 거봐라, 내가 맞았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저는 3316을 가도 이상하지 않고,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기서 좀 빠져서 뭐 3100, 지금 3100도 안 깨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밀려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21선이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지수 쉽게 안 죽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 지수가 여기서 좀 밀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장의 투자 여건이자 환경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은행주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해지고 이제 실적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돌아 나갈 수 있다는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주나 뭐 증권주, 최근에 좀 강했던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리드했던 주도주 분들이 좀 쉬었고, 보시다시피 지금 은행주들도 한 10% 정도 빠졌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약간 쇼킹하게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약간 단기적인 롱숏 언어인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약간 롱숏 시세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가 동일 시점에 물론 AMD나 뭐 혹은 엔비디아의 중국으로의 H20 칩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저사양 칩은 삼성전자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좀 이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수의 단기적인 랠리는 1단락으로 시장이 인지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상승세가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이어졌고, 총 저점 대비 상승 기간도 한 3개월 정도가,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걸 퀀트 보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데이터화해서 뭐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퀀트 전략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험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내달리면 좀 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지수 흐름은 뭐 좀 쉬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런 주식은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지수가 막 더 올라갈까봐 막 불안감을 가질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이 주식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는 계속해도 된다. 이런 거고, 종목은 이제 실적주로 좀 옮겨오는 거고, 우리 종목들, 제가 생방송 리딩 종목들과의 약간 그 겹침이 있어서 제가 종목을 언급을 하기보다는 그림이나 패턴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그간 올라온 종목들이 좀 빠지죠. 여기서 오히려 한두 달 좀 쉬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고점에서 3215포인트 찍고 밀리는 동안 저점 대비해서 뭐 플러스 15%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요. 역으로 여기서 지수 횡보하는데 금융주나 이런 것들 고점 대비해서 한 10% 넘게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뭐 혹은 배분 전략, 비중 관리 이런 것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묻지마 매도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 2차전지가 포스코 퓨처엠의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0%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조 흑연을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오르니까 나머지 2차전지 소재가 좀 덩달아서 움직임 정도가 좀 특징이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쇼커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겠죠. 이건 뭐 길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의미 있는 내지는 이건 조금 주의해야겠다 싶은 움직임은 화장품주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주가 어저녁에 이런 뉴스들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화장품 전쟁이다.
1년치 사재기 광풍, 트럼프의 25% 한국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K 화장품을 미국에서 MZ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는 뭐 단편적으로 딱 생각했을 땐 화장품주가 오르겠구나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최근 근래 뭐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도 있었지만 한국콜마 대장 역할을 했던 한국콜마의 10% 급락. 한국콜마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죠? 제가 화장품 ODM 했던 그때 한국콜마도 지속 말씀드리면서 너무너무 싸다고 했던 게 이 55,000원인데 딱 더블 갔죠? 11만 원 가서 지금 장대 연봉을 맞았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서 이렇게 첫 음봉이 떨어지는 건 가격 조정의 단기적인 시작이 됩니다. 통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매물을 이렇게 조금 쌓아놓고 빠졌죠. 그리고 오늘 20선 이탈이니까 이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은, 그리고 이번에 20선이 첫 터치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터치기 때문에 여기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화장품주는 단기 전략은 일단 반등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보편 관세 25%에 대한 우려로 화장품 싸대기가 들어갔다. 그럼 그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 수요가 단기적인 재고 확보로 이루어질 테니까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은 잘 나올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양호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미국 쪽에 20% 정도의 성장이, YOY 성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화장품 시세는 사실 중동과 유럽에 대한 수출 회복 기대감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성 뉴스 내지는 기대감을 줘놓고 주가가 빠진다는 건, 그러면 역으로 실질적으로 8월달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건 제가 성장주의 어떤 뷰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YOY 성장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1,000억짜리 사이즈가 1,000억을 더 팔면 성장액은 1,000억이고 성장률은 이제 그래서 이제 2,000억이 되고 총액이 2,000억이 되고 성장률은 100%죠. 근데 여기서 추가 1,000억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금액으로는 1,000억 성장이지만 성장률은 50% 성장률로 떨어지죠. 그죠? 이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2,000억이 더불어 붙어서 3,000억짜리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장의 궤적이 보면 초동기 1에서 2년은 초고성장을 하고요. 초고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률이 아무래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피크아웃 우려. 피크아웃 우려가, 제가 지금 화장품 피크아웃 우려라는 정도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기저에는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성장주들이 항상 보면 성장에 대한 정체를 걱정을 하면은 결국은 저성장 구조로 가면, 그러니까 무성장이 아니라 성장은 하는데 저성장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고성장할 때 피크를 치고, 이 성장률이, 제가 빨간색을 성장률로 이렇게 잡으면 주가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냐면 이 고성장할 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 저성장 우려로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제가 항상 그 산책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과이격이죠. 과열이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실리콘2가 너무 싸다고 했던 25,000원 이하가 이런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장세가, 이번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성장 궤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체되는 듯 하다가 유럽 쪽에서 다시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야, 성장률 확대다. 이거 아직까지 성장 피크아웃 아니다. 그러면서 떨어졌던 주가의 괴리가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뭔가 약간 둔화 내지는 정체되는 모습이면 주식은 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장주는 실적으로 확인하고 레벨업, 실적으로 확인하고 레벨업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성장주들의 스텝이거든요. 방산주랑 전력 관련 기업들, 변압기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보시면은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배 올랐는데 이거 로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0배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한 3, 4년 동안. 그죠? 이렇게 올라온 원인은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 해서 처음에 꿈을 꿨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매출 이익이 보면 21년도부터 30%. 그죠? 여기 10%에 다시 30%. 올해 25년도에 여기서 성장률이 오히려 매출액 성장률이 100%로 점프해 버리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YOY 기준으로는 무지막지하게 지금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분기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2분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100%대 성장률을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지금의 방사는 아까 보셨다시피 30%, 10% 정체에 있다가 여기서 100%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주식이 이 궤적이 여기서 30% 성장, 조금 정체되다가 다시 100% 성장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20% 성장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둔화되는 듯 했지만 성장이 더 빨리 나오니까 주가의 상승률이 여기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관계 정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면 지금은 분기 매출이나 이익 그리고 내년도 YOY 성장률이 과연 낮아지는가 내지는 둔화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궤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더 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선도 마찬가지고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장이 없는 기업을 볼 때 무성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저성장 기업은 올라가면 비싼 게 맞아요. 하지만 고성장 산업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성장률이 더 높다면은 이건 지금도 싼 거예요. 10만 원 있다가 50만 원 갔어도 기업의 외형이 과거보다 3배, 4배, 내년도 내후년에도 이런 고속 성장을 유지할 거라는 뷰가 유지가 되면 여기서 다시 또 3배씩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항상 주도주를 놓치지 않게 되고 이번 시장은 자산가치라는 밸류에이션 입장에 저는 PE 밸류를 원래 주로 좋아하는데 이번에 PB 북밸류를 강조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북밸류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북밸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밸류는 고정값입니다. 그죠? 기업 물론 북밸류도 기업의 이익이 누적되면은 이익여금도 이제 현금 흐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 여력도 되지만 자본, 자산 뭐 전반이 반응을 해서 이게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밸류는 고정입니다. 올라가면은 메리트가 줄어들고 하지만 어닝 PE 밸류는 실적이 성장하면은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절대 고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의 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설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화장품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장품이 이게 실적이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 같이 올라왔죠. 근데 관세 우려로 뭐 사재기가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되면 미국 관세 부과가 되면은 미국 판매량은 좀 감소하면서 미국 향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과 중동 기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시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K뷰티가 말 그대로 제품 경쟁력이지 K-팝처럼 문화라고만 보기에는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꽤나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그래도 1대1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제품군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화장품이 포함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화장품의 대세가 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뿜었던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정체기, 그리고 원래 하반기가 조금 둔합니다. 화장품 쪽이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좀, 왜냐하면 여름 시즌에 화장품 수요가 좀 강하고 겨울은 아무래도 기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지만 뭐 메이크업도 조금 톤이 다운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해서 겨울에 약간 대체로 보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죠? 상고하저의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그래서 이 올라와서 조금 쉬는 양상으로 들어가는 요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관세와 관련한 선수요가 오히려 뒤로 가서 지나친 과수요로 인해서 약간의 수요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첫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한 레벨 좀 더 조정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고, 고점에서의 전략은 오히려 약간 반등시 축소, 조정 시에 한 60일선이나 뭐 이런 뭐 120일선이나 이런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야지 박스권에서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쪽은 뭐 모든 화장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시세가 좀 많이 난 화장품주들의 경우는 단기 고점을 일단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앞으로 당분간 나오는 수출 데이터와 실적을 보면서 화장품이 큰 흐름은 깨지지 않는구나 정도를 확인하는 기간을 당분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품은 이제 박스권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성장주의 추세 구조하에 있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이번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고 앞으로의 뷰도 확 꺾이지 않는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라인은 조정 나오면 저가 매수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타이밍으로는 이런 기존의 성장 주도 쪽으로 조금 흐름이 좀 넘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 판단하시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